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한 해 실적은 영 별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주들한테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뿌리겠다고 발표합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바로 올해 기업계에서 가장 뭐랄까 기묘하면서도 아주 대담했던 결정, 현대 엘리베이터 이야기입니다. 네, 금액부터가 엄청나죠. 4,336억 원. 현대엘리베이터가 올해 2월에 주주들한테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바로 그 돈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부터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을 풀기로 했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의 핵심 사업은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이 4,336억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얼마나 비상식적인 규모인지부터 좀 감을 잡고 가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와, 이게 어느 정도인지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시가 배당률이 무려 12.1%? 아니 이게 그냥 배당 많이 주네 이 정도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시장 평균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제조업에서는 진짜 거의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거 보니까 장사를 엄청 잘했나 보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결정의 첫 번째 미스테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전부 줄었어요. 그런데 진짜 뜬금없이 순이익만 37% 넘게 확 늘어난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답은 장사를 잘해서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자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본사 사옥 같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4,500억 원에 팔아서 만든 현금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회사를 그냥 거대한 현금 인출기처럼 써버린 셈이에요. 바로 이 대목에서 진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본사 건물까지 팔아가면서 현금을 만들었고 또 그 돈을 왜 전부 주주들한테 나눠주려고 한 걸까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재정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빠져 있던 모 회사였어요. 이야기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모 회사가 H&Q라는 사모펀드한테서 3,10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아주 살벌했어요. 만약 이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사모펀드가 이 빚을 주식으로 바꿔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죠? 이 흐름도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위기에 빠진 모 회사를 구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짜인 하나의 구출 작전이었던 거예요. 먼저 자회사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자기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모 회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받은 모 회사는 뭘 할까요? 그렇죠. 그걸로 빚을 딱 갚고 경영권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뭐 주주들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명백히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작전에는 정말 기가 막힌 디테일이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돈만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고 최대한 완벽하게 옮기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 계획의 하이라이트,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금의 70%가 넣는 돈, 약 3,070억 원이 자본준비금이라는 곳에서 나온 돈으로 처리됐어요. 이게 회계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돈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금 없는 자금 통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덕분에 3,100억 원이라는 빚을 갚아야 하는 그 큰 돈이 세금으로 중간에 새어나가는 일 없이 거의 전액이 모 회사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재무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 결정이 정말 대단했던 건 단순히 빚만 갚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여러 마리 토끼를 그냥 동시에 다 잡아버리는 이건 뭐 신의 한 수를 넘어서 거의 신의 계획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주들한테 돈 더 내놓으라고 압박하던 KCGI 같은 행동주의 펀드.
입을 딱 막아버렸죠. 또 마침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기업들 가치 높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는 모범 사례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오랫동안 불편한 동거를 해왔던 이대 주주 쉰들러한테는 거액의 현금을 쥐어주면서 이제 그만 아름답게 헤어집시다 할 명분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야, 정말 일석삼조의 완벽한 플레이였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 같죠? 급한 불도 껐고 골치 아픈 문제들도 한 방에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2026년에 주당 12,000원이 넘는 배당, 이건 명백한 일회성 이벤트였습니다. 회사의 체력이 막 좋아져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산을 팔아서 만든 돈이니까요. 당연히 계속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죠.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안정, 그리고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개발, R&D나 새로운 공장 투자처럼 회사의 미래 성장에 쓰였어야 할 돈을 팔아버린 셈이죠. 말하자면 오늘을 살기 위해서 내일을 저당 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남겼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일의 성장보다 오늘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치른 그 진짜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현대일리베이터가 보여줄 행보에 달려있을 겁니다.